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품을 원체 준비를 했던 마케팅 실무자가 현장에 왔습니다. 정근영 부장님을 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콜로라도 출시를 담당했던 쉐보레 마케팅의 정근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콜로라도가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첫 출시를 했었죠. 벌써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그때는 픽업이 국내 시장이 굉장히 생소했던 그런 시절에 저희가 수입자 픽업트로 시장을 처음 열었고, 그 이후로 사실 고객으로부터 많은 이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런 이 픽업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수입차 판매 7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올해 그 차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수입 픽업 트럭 시장 1위를 했었고, 그리고 2021년 9월에 수입차 전체 판매 1위를 한 그런 이제 판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사실 픽업이 처음 이제 국내 시장에 수입으로 들어올 때 우려가 참 많았는데, 뭐 저희 그 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쉐보레 입장으로서도 우려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기후로 끝났죠. 실제로 그 차를 타보신 고객분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픽업의 승차감. 그래서 픽업에 대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깨는 그런 이제 마치 그 승용을 타는 듯한 편안한 승차감에 상당히 놀라워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픽업이 그 세대를 달리해서 이번에 이제 올6 콜로라도로 새롭게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 기존에 있던 픽업의 어떤 기본적인 플랫폼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디자인과 사양과 튜닝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한 픽업으로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 올6 콜로라도가 한국에는 올해 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픽업은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요맘때쯤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2023년 첫 해에 세컨드 탑셀링 그 픽업, 미드사이즈 픽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 트럭 오브 더 이어 모터 트렌드에서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탑 레이티드 트럭으로 에드먼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출시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검증된 그런 이제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가 뭐 오프로드만 잘하는 건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우스홀드 GM에서부터 여기 주행에 오시면서 그 온로드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상당히 편안한 이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올6 콜로라도의 어떤 디자인의 변경은 오프로드를 좀 더 강조하는 면으로 진화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왼쪽이 이제 구형 콜로라도입니다. 이미 지나간 모델이고, 오른쪽이 이제 올6 콜로라도인데, 중형 픽업 트럭은 이제 그대로 저희가 개선을 했고, 디자인은 모델 15부터 시작한 2세대가 끝나고 이제 모델 24부터 3세대가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장은 미국의 렌치드 공장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디 타입은 크루캡, 쇼박스. 이 크루캡은 5인승 4도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쇼박스는 적지 않은 사이즈가 작은 편에 속한다라는 거죠. 물론 국내 그 시장으로 볼 때는 충분히 크고도 남는 그런 사이즈지만, 미국에서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미드 사이즈든 아니면 풀 사이즈든 크루켓 쇼박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3.0 가솔린 V6 엔진에서 차세대 2.7L 터보 엔진으로 변경이 됐고요. 물론 이제 가솔린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트레이는 2휠과 4휠에서 4휠만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뭐 2휠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픽업이라면 누구나 다 4휠을 원하고요. 가장 픽업다운 모습이 이제 4휠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트림은 익스트림하고 G71에서 G7은 단일 트림으로 일어나됐습니다.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 굉장히 근육질의 디자인 모습이 보여요. 후드의 어떤 캐릭터라든가 사이드,
팬더부터 이어지는 뭔가 근육질의 그런 이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릴도 좀 전보다 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헤드램프도 굉장히 슬림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전 모델은 2014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긴 합니다. 원래 이제 픽업이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유럽 바뀌면서 굉장히 트렌디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이제 스포티하고 그다음 근육질로 바뀌면서 이전보다는 좀 더 젊어진 느낌,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휠도 이전 모델은 17인치만 썼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올류로 되면서 18인치, 20인치로 휠 사기도 굉장히 시원스럽게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디자인이 이렇게 느낌적으로만 바뀐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류 콜로라도는 오프로드 성향, 그다음 퍼포먼스, 캐퍼빌리티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이고 오프로드 능력을 강화하는 차체 비율을 가지게 됐다는 건데요. 뭐 지금 밑에 이제 저희가 숫자를 써놨는데 휠 베이스도 79mm가 길어졌고요. 최저 기상고가 13mm 높아졌죠. 어프로치 앵글도 지금 4.1도 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버행이 짧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오버행이 짧아진 결과가 어프로치 앵글이 커진 그런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적재함 용량도 16리터 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길고 넓고 높아졌다. 그리고 지면으로부터의 하이트가 높아졌다. 그리고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어프로치 앵글 등이 커졌다. 그리고 이제 휠하우스 사이즈는 저희가 뭐 특별히 스펙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적지는 않았는데 실측을 해보면 이전보다 약 10mm에서 20mm 정도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휠하우스가 커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큰 타이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타이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만큼 오프로드에 좀 더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오프로드 타이어를 얘기를 하면은 33인치, 35인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전에 올드 콜로라도의 GR2 버전이 있죠, 미국에는. 이제 국내에는 없는데, 바이슨이 33인치까지 수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올드 콜로라도는, 물론 이제 국내에는 출시는 안 했지만, 35인치 타이어까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 경향이 오프로드에 좀 더 친화적으로 됐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로드의 주행 성능을 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익스티리어 쪽에 어떤 설계적인 설계 변경이 그럼 인테리어 쪽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톤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대형 11인치 클러스터, 그 다음에 11인치 터치스크린과 함께 좀 더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지금 우리 벤트홀더 보면 원형, 그 다음에 레드 컬러의 액센트를 준 스티치, 그 다음에 IP 쪽의 어떤 디자인의 어떤 경향을 보면은 굉장히 스포티해졌다. 이전 세대의 콜로라도랑 비교해 보시면은 그 느낌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굉장히 스포티하고 젊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의 심장이죠. 엔진과 트랜스미션인데요. 3.6L 가솔린 엔진에서 2.7 터보로 바뀌었고, 마력이 이제 314.3 PS가 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엔진은 같은 2.7L지만, 일반 마력이 낮은 버전의 엔진과 그 다음에 높은 마력의 엔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낮은 트림은 마력이 낮은 엔진을 쓰고 높은 트림은 높은 마력을 쓰는데,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엔진은 하이 아웃풋, 그러니까 출력이 높은 엔진, 314.3 PS를 보이는 310마력의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엔진은 풀사이즈 픽업인 실버라도에 적용된 엔진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단계 높은 풀사이즈 트럭에서 검증된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높은 마력 토크의 엔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디젤에 쓰이는
와 거의 같은 등급의 그런 재질들, 구조들을 적용한 것이 더욱 이제 뭐 강도가 높은 실린더 블락이라든가 30% 정도 강도가 향상된 크랭크 샤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엔진의 부품에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2세대 8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같은 8단입니다. 기존하고. 하지만 세대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가 변경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그 변속 패턴이라든가 변속 타이밍 등이 튜닝이 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변속과 그 다음에 신속한 그 다운시프트가 가능하다고 설명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터보는 저속 토크가 좀 일반 엔진보다는 자연흡기보다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오프로드 주행에서 저속에서의 주행할 때 성능을 보강을 해서 그쪽이 굉장히 오프로드 유리하도록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속기도 2024년 모델부터는 실버라도에 적용이 된 그런 트랜스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지금 314.3 PS, 그래서 기존 엔진보다 2.3 정도 PS가 더 좋아졌고요. 토크는 기존 대비해서 42kg 향상된 54kg. 그래서 출력과 토크는 지금 그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좋은 숫자를 보여줍니다. 견인력도 이전보다 약 317kg 정도 더 증가된 3,492kg, 3.5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비도 0.2 정도 좋아진 8.1 km/L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아까 이제 디자인에서 오프로드를 강조했는데 오프로드의 좀 더 친화적인 디자인을 보이면서 오프로드의 어떤 성능을 더 강한 사양들이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게 새로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파란색으로 컬러 마킹된 레터들은 전부 신규로 들어간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언더바디 카메라가 전면과 후면에 들어가죠. 이 언더바디 카메라는 험머입에 이미 사용됐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더바디 카메라는 지금 미드사이즈 픽업에서 유일한 그런 이제 사양이고요. 실제로 바닥면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앞뒤로. 그래서 주행할 때 바닥의 전면, 바닥의 후면을 카메라가 비춰주면서 장애물을 관찰해가면서 안전한 오프로드 주행을 하도록 해줍니다. 실제 이제 카메라에는 와셔가 달려 있어가지고 세척도 가능하고, 카메라는 또 이제 장애물이 비치면 아무래도 카메라 손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버하는 글라스도 같이 이제 프로텍션 글라스도 같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것이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특히나 이제 오프로드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여러분이 선택해 보면은 오프로드로 선택할 수도 있고 험지 모드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견인 운반 모드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견인 운반 모드는 전에도 있던 거지만 저거는 이제 짐칸에 적재함에 짐을 싣거나 많이 싣거나 트레일러를 끌 때,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속을 좀 늦춰지면 높은 RPM 영역에서 주행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토크를 높여서 원활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드이고요. 오프로드는 일반적인 오프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포장도로, 일반적인 비포장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험지 모드라고 한다면은 좀 바위가 있거나 아니면 좌측과 우측 휠 쪽에 노면의 높이가 다르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지형들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험지, 견인 운반 모드를 하면은 먼저 이제 엔진의 이제 출력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출력 제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변속의 변속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동의 성능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ABS나 TCS나 ESC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엔진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장치가 적절하게 제어를 해준다. 특히나 이제 험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속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아주 어려운 중에서는 고속 돌파는 힘들겠죠. 저속 주행이 가능하게 해주고, 특히나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는 이게 제동이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원 페달 드라이브도 가능하게끔, 그런 이제 험지 돌파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프로드 퍼포먼스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피치 앤 롤, 이거 차에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오프로드 주행하다 보면은 차의 그 어떤 지금 현재 상태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뒤로 기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피치 롤, 그래서 G-포스,
그다음에 뭐 여기에 지금 표현을 안 했지만 고도계 같은 것도 지금 제공을 하면서 오프로드에서 주행할 때 차의 정보를 정확히 운전대 전달을 해서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트레인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휠은 20인치 휠이지만 기본 휠인 18인치 타이어도 올트레인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퍼런셜 장전 장치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역시나 이제 뭐 뭐니 해도 오프로드는 이제 디퍼런셜 장전 장치가 있어야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듀라라이프 브레이크 로터가 또 기본 적용돼요. 저거는 이제 페리틱 니트로 캐브레딩이라는 공법인데 뭐 줄여서 FNC라고 합니다. 그래서 GM에 특허가 있는 그런 공법이고, 로터를 말하자면 아주 고온에 특별한 오븐에서 굽는 거예요. 굽는 과정을 통해서 코팅이 이루어지고, 그 코팅을 하게 되면은 부식이 강한 로터가 되는 거죠. 로터가 부식이 강한다는 거는 오염에 강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패드의 수명이라든가 로터의 자체의 수명도 늘어나는 거죠. 이런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는 로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픽업의 디테일, 아메리칸 픽업만이 가진 디테일들이죠. 그래서 픽업이라고 다 같은 픽업은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왔고 얼마나 그 픽업의 운전자를 위해서 했느냐, 그런 것이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첫째, 이지비트 로어 테일게이트. 그래서 이 안에는 그 댐퍼도 달려 있고요. 근데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올리기도 쉽고 내릴 때도 천천히 내려오도록 해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테일게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스톱플렉스 테일게이트인데 이것도 지금 세그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잠금 스토리지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테일게이트 내에 스토리지가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뭐 닫은 채로 고정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차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얼음하고 꽉 채워놔서 지금 그런 캠핑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 포지션 테일게이트는 아무래도 적재함 길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긴 어떤 적재함 물을 적재함에 실을 때 길이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테일게이트를 반쯤 열리게 해서 고정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미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좀 이제 길이가 긴 오토바이를 적재함에 실어놓은 모습입니다. 저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프레이 베드라이너인데 베드라이너 두 가지가 있어요. 드라이빙 베드라이너라는 것도 있고 스프레이 베드라이너라는 것도 있는데, 드라이빙 베드라이너는 말하자면 플라스틱 커버를 씌우는 겁니다, 통째로. 그런 방식이 있고, 이렇게 그 베드에다가 코팅제를 이렇게 뿌려서 입혀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프레이 베드라이너가 더 고급 사양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급 스프레이 베드라이너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슬라이딩 글라스, 그래서 뒤쪽 유리가 열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뭐 적재함 쪽에 뭐 애견이라든가 또는 뭐 적재함 쪽에 어떤 물건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든가 그런 이제 용도 활용을 주로들 하시고요. 픽업에 따라서는 저 기능이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죠. 그리고 코너 스텝은 이제 적재함에 오르고 내릴 때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범퍼 코너에 받침이 있어서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디테일들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게 어떤 픽업이냐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픽업이 과연 내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할 만한 픽업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뭐 그냥 작업 용도의 픽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디테일들에 적용하는 그 상황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20V 전원, 보통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 400W짜리 콘센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콘솔하고 적재함 내부에 두 군데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물론 아주 좋은 픽업이었고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는 픽업이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좀 더 원대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업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레일러링 기술이죠. 그래서 트레일러를 끄는 보통의 이제 우리가 견인력, 아까 얘기했던 약 3.5톤의 견인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술적으로 트레일러링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들인데요.
히치비 모먼트라는 거는 지금 오른쪽 그 상단에 보이는, 죄송해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 사진처럼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장치, 그러니까 트레일러와 차를 연결하는 장치를 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차와 트레일러를 실수 없이 연결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긴 하지만 또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초보자로서. 그래서 카메라가 그쪽을 비춰서 히치를 연결할 때 도움을 주는 기술들. 그 다음에 히치 어시스트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그 히치 연결하는 부위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정렬을 할 때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토우바 감지 후방 주차 버전은 뭐냐면은 우리가 토우바라면 이 견인골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 기업자를 꺾인 거예요. 그걸 장착해놓은 상태에서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우바를 연결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또 연결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토우바를 장애물 인식해서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토우바 감지 후방 주차 버전을 설정을 하면은 토우바를 장애물 인식하지 않아도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런 이제 뭐 굉장히 뭐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세세한 그런 이제 신경을 쓴 기술들.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스웨이가 그 트레일러가 좌우로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중심선을 일탈했을 때 불안정해진 상태를 스웨이라고 하죠. 그걸 컨트롤해주는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 트레일러 브레이크 제어가 제공되는데 저거는 이제 이전 세대에도 있던 건데요. 저거는 이제 사실 국내 픽업에서는 유일하게 그 콜로라도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미드 사이즈에서는. 사실 트레일러라고 하는 거는 차 입장에서 보면은 제3의 물체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제동을 그 전자적으로 제어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 장치에 있는 제동력까지 전자적으로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 통합 트레일러 브레이크 제어가 있으면은 이 트레일러의 무게에 맞게끔 제동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트레일러의 무게를 감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트레일러는 크기가 다 다르죠, 그죠? 예, 크기에 따라서 제동력은 다 다르게 제어가 되는 게 맞아요. 너무 과하면은 로킹이 일어날 거고 부족하면 제동이 안 되겠죠. 그리고 같은 트레일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 탔느냐, 어떤 짐을 실어야 따라서 하중은 다 달라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트레일러가 하는 제동이 조절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이제 자칫하면은 안정성을 잃고 트레일러가 스웨이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차 전체적으로 차를 포함해서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트레일러의 그 하중을 감지는 하지 못하지만 이 제동력을 설정을 해서 낮으면은 높으면 낮게 설정할 수 있는 그 툴을 제공하는 것이 통합 트레일러 브레이크 제어예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저 사진, 저것이 ITDC 스위치인데요. 요 스위치를 주행 중에 스퀴즈를 하면은 계기판에 그 제동력을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저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누르면요. 플러스는 뒤쪽에 하는 제동력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제어가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하면서 제동을 해봅니다. 트레일러 장착한 상태에서. 그래서 트레일러 쪽에 제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저 게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제동력이 트레일러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11인치 클러스터, 그 다음에 11.3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갔고요. 이전 세대보다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올스타라고 하는 지금 그 커넥티비티 기술이 들어가 있죠. 지금 쉐보레가 저희가 올해 4월 달부터 온스타를 국내 출시를 했는데 트랙스하고 트레일 블레이저에 처음 적용했는데 무상 기간이 2년입니다. 근데 콜로라도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프리미엄한 급의 차기 때문에 무상 5년을 제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세이프티가 많이 보강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파란 글씨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 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댑티브 크루즈라든가 전방 자동 제동, 그 다음에 전방 보행자 감지 제동 및 후방 보행자 감지, 그 다음에 하이빔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그 다음에 사각지대 경고,
스티어링 보조까지 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후측방 경고 및 제동, 그 다음에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저거 이제 360 카메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전부터 있었지만 힐 디센트 컨트롤까지, 그래서 프리미엄한 액티브 세이프트가 516 콜로라도에 적용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장치까지 이제 많이 보강해 졌습니다. 그래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DR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LED 전방 안개등, 그리고 LED 테일 램프, 썬루프는 지금 수입 픽업에서는 유일해요. 예. 그래서 썬루프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금 이 픽업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썬루프가 왜 필요할까? 고객이 왜 이 썬루프를 필요로 할까라는 그런 니즈부터 출발한 픽업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썬루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키, 그 다음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네, 통풍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런 것도 수입 픽업에서는 유일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 전 에어컨, 리어 에어 벤트까지. 이렇게 해서 이전 세대보다 매우 확연히 개선된 그런 이제 사양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올리오 콜로라도의 특징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랩업을 좀 해보면, 일단 굉장히 젊어졌다. 그리고 스포티해진 내외장 디자인을 보인다는 겁니다. 디자인의 흐름이. 그리고 오프로드 지향의 디자인으로 변화가 있었다. 물론 온로드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온로드의 편안한 승차감은 기본으로 깐 채로 보다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변화가 됐다는 그런 거고, 거기에 맞춰서 역시 오프로드의 성능이 강화된 사양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증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행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상고, 언더바디 카메라나 오프로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증명을 해주죠. 그리고 실버라도로 입증된 성능의 2007 터보 가솔린 엔진, 그 다음에 2세대 8단 자동 변속기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향상이 됐다. 특히나 이제 토크와 그 마력은 세그먼트에서 최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향상된 픽업의 디테일들. 아까 많이 보셨죠? 이지리프트 로 테일게이트라든가 스토플렉스 테일게이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한 액티브 세이프티와 편의장치가 추가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뤄낸 것들은 일단 세그먼트에서 최상의 출력과 토크, 그 다음에 그 큰 휠, 그리고 세그에서 지금 유일한 뭐 언더바디 카메라라든가 스토플렉스 테일게이트, 통합 트레일러 브레이크 이런 것들, 일일이 이제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세그에서 굉장히 특화된 사양들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하게 됐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고 개선되고 좋아진 콜로라도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고객한테 베네핏을 줄 것이냐, 어떤 포지션을 할 거냐는 우리의 전략적인 부분인데요. 픽업은 사실 국내에 존재하는 픽업은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유틸리티 트럭과 오프로드 트럭으로 갈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차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틸리티 트럭이 추구하는 바는 유틸리티 쪽으로 특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프로드 트럭이 추구하는 바는 또 오프로드 트럭에 추구하는 그런 기술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개가 병립할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오프로드 트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틸리티 트럭의 성격을 좀 죽여야 됩니다. 희생을 많이 하죠. 가장 단적인 것이 오프로드 트럭은 유틸리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견인력과 그 다음에 적재 능력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 구조나 기본적인 바디 구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트럭은 아무리 유틸리티 트럭이 뭐 오프로드 성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오프로드 트럭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 올리오 콜로라도는 온로드의 퍼포먼스에 더해서 오프로드 성능을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프로드 트럭과 유틸리티의 장점만을 모으는 다재다능한 트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로드로부터 출발해서 오프로드에 좀 더 가까워진 그런 트럭이죠. 그래서 이 올류 콜로라도는 오프로드 트럭과 그 다음에 유틸리티 트럭의 그 중간에 위치해서 양쪽의 장점을 다 포괄한 그런 트럭이고요. 더구나 다른 트럭들이 가지지 못하는 프리미엄상으로 그 상품성이 더 개선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올류 콜로라도는 오프로드 성능을 겸비한 프리미엄 픽업 트럭으로 시장에서 저희 포지션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콜로라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